제가 77세인데 2달간 요양원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현실 중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결국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진실은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어 잠시 요양원에 머물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 2달간의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히 건강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노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죠. 이 영상에서 저는 제가 요양원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운 3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훈들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도 있을 테니까요. 요양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 또래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시거나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도 저렇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움직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말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표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직접 하실 수 있는 분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근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근육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운동선수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양원에서 보니 근육이 부족해 보행이 어려워지고 작은 낙상에도 큰 부상을 입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도 다리가 조금 불편한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매일 저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러 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조금이라도 더 걷고 복도를 2~3바퀴씩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걷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성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인데 이를 방치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육 감소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요양원에서 보니 많은 분들이 한번 넘어진 후에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근육을 잃지 않겠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양원 식사는 정해진 영양 기준에 따라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 식단에는 콩나물, 두부, 된장, 생선 등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많습니다. 저는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고 간식으로도 두유나 삶은 달걀을 챙겼습니다. 가끔은 요양원 직원분들께 부탁해서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나 연두부 같은 것을 따로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니 2달 만에 제 다리 근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겨웠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자유인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안일 중에도 팔다리를 크게 움직여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2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양원에서 제가 배운 2번째 교훈은 바로 마음의 건강과
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는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거나 식사 시간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가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주어지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간단한 책들이나 신문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분들과 함께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 하시던 분들도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웃으며 다가가니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꾸준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쓸쓸해 보였고 작은 방문객에게도 큰 기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친구들과도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활동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나온 후에는 바로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어떤 분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시도했던 그림이나 퍼즐 맞추기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요양원에서 매일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마음 상태에 귀 기울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양원에서 제가 깨달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삶의 의미와 자기 돌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은 항상 창밖만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셨는지 끊임없이 되뇌셨죠. 하지만 정작 현재 자신의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씻지도 못했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였습니다.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활동 시간 등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 통제에 불만을 가졌지만 점차 저는 그 안에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그저 제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요양원에서는 시간이 많으니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맛을 느끼고 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며 작은 즐거움을 찾았던 것이죠. 이러한 작은 자기 돌봄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분명 힘들고 답답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제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잠시 쉬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등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체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요양원에 2달간 머물면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물론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3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첫째, 몸을 움직이는 힘, 즉 근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스트레칭하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건강과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외로움에 지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77세인 저도 요양원이라는 힘든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지금은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늘 활력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을 즐기며 최고의 삶을 살아갑시다.